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전북 한교원 선수의 폭력 사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지원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전북과 인천의 경기가 이제 펼쳐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에 갑자기 한교원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 당시 중계를 봤던 분들은 왜 한교원 선수가 퇴장이지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볼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이 났기 때문에. 네. 근데 화면 하단을 보시면 한교원 선수가 따라가서 이제 손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먹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박대한 선수는 쓰러지죠. 네. 이게 전반 채 5분이 지나기도 전이었어요. 굉장히 네. 초반이었는데 한교원 선수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등을 한번 치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네. 한번 따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박대한 선수의 얼굴을 가격하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을 만들었었던 한교원 선수였습니다. 퇴장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그 이후에도 구단 자체적으로도 징계가 나왔었던 장면이었죠. 네. 저렇게 등 쪽을 이렇게 한번 때리는 거면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재차 따라가면서 얼굴을 바로 가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전에 그 중동 축구 중동 리그에서 남태희 선수가 또 이제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우루과이 선수에게. 네. 그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똑같은 장면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손을 쓸 때 얼굴을 가격하는 동작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볼 경합 이후에 쫓아가서 얼굴을 가격했거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축구와 별개로 폭력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평소에는 좀 유순한 성격의 한교원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 팬들이 더 놀라고 또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최강희 감독이 한교원 선수가 욱하는 성격이 아니고 좀 내성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장면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모든 잘못은 감독인 나한테 있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한교원 선수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전북으로 이적한 이후에 전북에서의 활약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네. 11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네. 그러면서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었는데 올 시즌은 뭐 애닝요라든가 레오나르도, 이재성 선수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한교원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쫓겼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슈틸리케 감독이 직접 관전한 경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슈틸리케 감독에게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격과 다르게 좀 욱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폭력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한교원 선수가 뭐 시즌 초반부터 한 몇 경기 전까지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베이징 고항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교원 선수가 이제 좀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 받자마자 이런 사건이 터져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구단 측과 선수 측이 빠르게 이제 마무리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이번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참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한교원 선수였는데 네. 동행하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그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중징계입니다. 네. 또 중요한 건 한교원 선수는 이제 자필로 반성문을 쓰면서 팬들에게, 그리고 K리그 관계자분들에게, 또 박대한 선수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고요. 네.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이게 반성문을 쓰면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의 분노는 지금 사그러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연맹에서도 징계가 나왔거든요. 네. 6경기 추가 징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벌금을 내야 되는 한교원 네. 선수입니다. 이 정도면 징계 수위가 상당한 건가요? 네, 대단한 거죠.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폭력 행위로 인한 징계는 네. 과거에 김주성 선수와 데니스 선수의 충돌을 많이 떠올리죠. 네. 1998년에 데니스 선수가 김주성 선수의 얼굴을 밟으면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K리그 클래식, 그러니까 K리그 역사상 가장 긴 출장 정지 징계거든요. 네.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모리츠 선수가 주먹을 사용하는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그 경기 해설했었는데 말 그대로 원투펀치를 날리는 장면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한교훈 선수도 주먹을 사용했고 모리츠 선수도 주먹을 사용했는데 네. 왜 모리츠는 4경기고 한교훈은 뭐 추가 징계까지 합쳐서 8경기냐. 네. 모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욱하는 동작에 의해서 주먹을 사용하는 장면이었고 한교훈 선수는 볼 경합이 끝난 다음에 쫓아가서 가격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교훈 선수에게 더 징계가 과하게
어떻게 본다면 한경훈 선수는 조금 이 기회를 삼아서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발전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교원 선수 앞으로는 K리그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또 이 전북은요, 인천을 상대로 이 한교원 선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팀이에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 네. 클래식 12라운드를 펼쳤는데요. 전반 초반에 한경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에두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네. 인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전북은 이 승리로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10승을 달성하면서 네. 1위를 질주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인천 입장에서는 3연승을 달리다가 패배를 당해서 네.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연 이 전북의 1강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북과 인천의 경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광주와 부산의 경기 얘기를 해볼 텐데 부산이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위권에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도 홈에서는 꽤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도전하는 모습은 좋았습니다만은 광주가 좋은 찬스, 페널티킥을 또 실축하는 등 좀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고 네. 반면에 부산은 이제 유진호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부산 입장으로서는 이제 거의 바닥에 지금 처져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승점을 추가하면서 중위권까지 순위를 올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위부터 11위까지 승점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승점 3점이 굉장히 중요한 광주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이 이 경기에서 좀 승점 3점을 잡아내면서 다음 경기마저도 연승을 좀 거두게 된다면은 부산이 순위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한 판이었습니다. 네. 이 경기의 이슈는 부산의 승리와 함께 이범영 골키퍼였죠. 네. 후반 21분 페널티킥을 내주는 상황에서 네. 페널티 스팟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찰 때 그 지점, 그 지점을 발로써 좀 훼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페널티킥을 좀 방해하는 동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호남 선수가 다시 이제 발로 다진 다음에 슈팅을 했는데 슈팅이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범영 골키퍼의 반스포츠적 행위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좀 들고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산 구단은 자체적으로 이범영 골키퍼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범영 골키퍼도 자필로 반성문을 썼고요. 그리고 부산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범영 선수에게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이 장면을 놓고 얘기할 때에는 사실은 주심이 이범영 골키퍼가 페널티 스팟을 좀 훼손할 때 그때 카드를 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기장 내 시설을 훼손하는 동작도 네. 그것도 이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면서 이범영 골키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선수들도 그렇고 부산 선수들도 그렇고 그 장면에 대해서 크게 뭐 잘못한 동작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천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산전인가요?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을 때도 그 지역이 좀 안 좋아서 좀 다지고 나서 정확하게 찰 생각만 하고 찼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범영 선수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범영 선수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은 징계도 받았고 그리고 잘못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네. 채찍질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또 스팟 이렇게 골키퍼들이 이렇게 하는 장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많았지만 근데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심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부산 선수들이 가가지고 그 페널티 스팻을 보면서 좋아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 보기 안 좋죠. 네, 네. 그렇죠. 네, 더 이상 이런 선수들의 징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두 경기가 이렇게 선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얼룩졌다면 이 제주와 전남 경기에서는 K리그 팬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 자체도 일단은 재밌었어요. 네. 일단 강소희 선수가 두 골을 넣었었는데 전남이 이제 두 골을 따라잡으면서 2대2 상황. 그리고 종료 직전에 이용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제주가 전남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근데 이 제주의 승리보다 더 이슈가 된 거는 바로 현재 제주의 감독인 조성환 감독과 전 제주의 감독인 박경훈 감독이 오렌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왔다는 거죠. 네. 홈 경기장에 관중이 2만 명 이상 입장할 때에는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미용실에 잘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용실에 가서 장장 4시간 동안 염색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좀 쑥스러워했는데 팬들도 좋아하고 선수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경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장을 찾으면서 재빠르게 스프레이로 즉석에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염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또 제주와 전남의 경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지난 라운드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이 동해안 더비에서는 무려 4골이 터지면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승부가 나왔죠. 네, 무승부였지만 정말 볼 게 많았었던 네. 재미있는 경기가 있었었던 이 두 팀 간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최근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승점 3점을 온전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울산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포항의 수비수들이 어물쩡거리고 있었을 때 양동현 선수가 최근에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간결하고 빠른 슈팅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는 양동현 선수인데 양동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또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또다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전반전에만 양동현 선수가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좋지 못했었던 그 울산이었기 때문에 김신욱, 양동현 트윈타워를 투입을 하면서 힘의 축구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게 전반전에 효과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후반전에 포항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죠. 네. 허리에서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포항도 울산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울산이 가장 좀 약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네. 한 골을 또 헌납해주고 말았고요. 연속되는 득점을 또 해주면서 포항은 2대2로 만들었습니다. 자, 끝까지 양 팀은 이 득점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을 드러냈었는데 결국 날씨도 많이 더웠고 네, 후반전에 맞아요. 좀 많이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2대2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리그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